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죠. 윤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윤서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패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사라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을 부축했어요. 그저 위험에 빠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집 앞을 가로막은 검은색 벤츠를 보기 전까진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윤서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이미 익숙했어요. 대학교 4학년 25살. 부모님 없이 자라 고아원을 나온 지 벌써 7년째였거든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하려면 골목을 2개 지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골목을 돌아서는데 인기척이 들렸어요. 윤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이 아저씨, 돈 있으면 내놔봐. 진짜 없다니까 나 연금도 못 받는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노인은 70대쯤 되어 보였는데 허리가 굽어 있었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이 새끼가 지금 거짓말을. 그중 한 명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였거든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세 남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야 너? 저 그냥 지나가려고요. 시끄러워서. 시끄럽다고?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윤서는 뒷걸음질 쳤지만 벽이 등에 닿았습니다. 너 뭐야? 네가 정의의 사도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윤서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눈을 떴을 때 노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남자의 주먹을 막아선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윤서는 황급히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다가 곧 혀를 찼어요. 재수없게 가자. 그들은 욕을 내뱉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을 부축했어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아버지,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병원 가야 해요. 병원은 무슨.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노인을 업었어요. 마른 몸이었지만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은 2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이라 택시도 없었죠. 윤서는 숨을 헐떡이며 걸었어요. 노인은 그의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젊은 친구가. 괜찮아요. 말씀 마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윤서의 옷이 땀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봉합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치료비는 얼마나? 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윤서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야간 근무비로 받은 6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상태였거든요. 저 일단 제 돈으로 내고 나중에 분할로. 아니야. 노인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어요. 내가 낼게. 조금만 기다려.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할아버지는 쉬세요. 결국 윤서는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해서 급여를 미리 받았습니다. 사장은 투덜거렸지만 결국 계좌로 돈을 보내줬어요. 치료가 끝나고 윤서는 노인을 모시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디 사세요? 여기서 멀지 않아. 너도 이 동네 사니? 네, 반지하 원룸이에요. 그래, 나도 비슷해. 옥탑방이야. 둘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노인은 윤서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윤서예요. 강윤서 좋은 이름이네. 나는 한정우야. 네, 할아버지. 고마워.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 죽었을 거야.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맞을 뻔했거든요. 노인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말이죠. 노인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노인의 발걸음은 힘겨워 보였어요. 윤서는 그를 부축해 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 약 잘 드시고요. 그래, 그럴게. 너도 조심해서 가.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통장 잔고는 이제 20,000원 남짓이었고 다음 주엔 월세를 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외면할 순 없었으니까요. 반지하 원룸에 돌아온 윤서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편의점 근무가 있었고 오후엔 과외도 있었거든요. 잠깐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또렷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막아선 뒷모습. 윤서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은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윤서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바람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오전 9시 윤서는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씻지도 않고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낮 근무까지 이어지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집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부터 남달랐습니다. 고급 차량이었던 거죠. 뭐지? 윤서는 차를 피해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그는 윤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윤서 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윤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단어였거든요. 남자는 차 뒷문을 열며 말했어요. 잠시만 시간 내주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러 가야 해서 회장님께서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꼭 뵙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윤서는 난감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자의 태도가 너무 정중했어요. 게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차에 올랐어요.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많아졌고 차는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여긴 더 팰리스 호텔입니다.
회장님께서 스위트룸에 계십니다. 윤서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팰리스는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어요.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났어요. 카펫이 너무 푹신해서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맨 끝 방 앞에서 노크했어요. 회장님, 강윤서 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는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어젯밤 골목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윤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앉게. 노인, 아니 한정우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윤서는 어색하게 앉았어요. 한정우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지? 예, 아니, 이게 도대체. 어젯밤 일은 진심으로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그건 괜찮은데 할아버지, 아니 이게. 맞아. 나는 대형그룹 명예회장이야. 윤서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형그룹. 한국 재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자동차,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게 없는 곳이었죠. 왜 그런 분이 어젯밤엔 가끔 그렇게 나가. 옷을 바꿔 입고 밤거리를 걷는 게 유일한 낙이거든. 권력이란 게 사람을 가두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정우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보답을 하고 싶어서. 보답이요? 자네가 쓴 돈 15만 원이었지? 한정우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윤서는 그걸 보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일이고 돈은 필요 없어요. 왜? 그냥요.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니까요. 한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윤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 다른 방법이요? 자네 지금 힘들지? 윤서는 움찔했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 말게. 어젯밤에 자네 통장 잠고 봤어. 2만 원 남았더군. 어떻게? 조사했지. 강윤서 25세. 고아원 출신의 현재 대학교 4학년. 편의점 야간 근무와 과외로 생활비를 번다. 맞나?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자네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옛날이요? 응. 오래전 일이야. 한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윤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월세 40만 원 다음 주에 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지. 학자금 대출은 이미 1,000만 원을 넘었고. 왜 그런 걸? 자네가 나를 도왔으니까. 나도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 한정우는 다시 봉투를 밀었습니다. 윤서는 그걸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고집이 세구만. 죄송합니다. 한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른 제안을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떤가? 내 비서로 일해주게. 비서요? 그래. 주말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월급은 200만 원 주지. 윤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그건 지금 그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의 2배였어요. 그건 너무 많은 돈 아닌가요? 내겐 적은 돈이야. 자네가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왜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 한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자네처럼 순수한 사람을 오랜만에 봤거든. 이 바닥엔 다들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 자네는 달라.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를 짓눌렀어요. 월세, 생활비, 학자금 대출. 모든 게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한정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서는 그걸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기사가 데려다 줄 거야. 조심해서 가게.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대형그룹 명예회장 한정우.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빛났습니다. 차에 오른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이면 월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결국 한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월세 독촉 문자가 매일 왔고 편의점 사장은 급여를 늦게 준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첫 근무일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윤서는 더 팰리스 호텔로 향했어요. 한정우는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오늘은 한강 쪽으로 산책 좀 하자.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그게 더 편하거든. 둘은 한강 둔치를 따라 걸었어요. 2월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요즘 어떤가? 학교 생활은 그냥 바쁘죠. 졸업 논문도 써야 하고. 무슨 전공인가?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이라 좋은 선택이야. 취업은 생각해뒀나?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업은 먼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졸업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한정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서도 그 옆에 앉았어요. 한정우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가족은 없나? 네.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한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아들을 잃었어. 오래전 일이지만. 윤서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다만 가끔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자네 또래였을 거야.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자네를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나. 할아버지. 됐어.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자. 한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날 산책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한정우를 호텔까지 모시고 돌아왔어요. 한정우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도 토요일에 보세. 네, 할아버지.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걸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월세를 냈고 밀린 공과금도 정리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서는 과외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부터 과외를 중단하려고요. 네, 왜요?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해서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과외는 그의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거든요. 한정우 할아버지한테 더 의존하게 되는 건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른 과외를 구하면 돼. 그는 급히 과외 구인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윤서는 조급해졌습니다. 편의점 근무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정우를 만났어요.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정우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네 대형 그룹에 대해 아나? 조금요. 큰 기업이란 건 알아요. 내가 만든 곳이야. 50년 전에 말이지.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악착같이 살았을 뿐이야. 한정우의 목소리엔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후회하세요? 후회라 글쎄. 많은 걸 잃었지. 가족도 친구도.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외로울 뿐이야.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정우는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텅 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윤서는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정우는 왜 자신을 곁에 두려는 걸까? 단순히 외로워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의문은 다음 주에 풀렸습니다. 토요일 윤서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한정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윤서야, 이쪽은 내 아들 한민재야. 안녕하세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민재는 차갑게 그를 훑어봤어요. 아버지, 이 친구가 그 학생이에요? 그래. 왜 이런 친구를 곁에 두시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야. 한민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정우의 가족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한민재의 등장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한정우를 만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어요. 한민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윤서는 한정우와 함께 대형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한정우는 그에게 회사를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가 내가 50년을 바친 곳이야. 정말 크네요. 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윤서는 로비를 지나며 주눅이 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거든요. 한정우는 그를 최상층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넓은 사무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이젠 거의 안 오지만. 왜요? 은퇴했거든. 지금은 민재가 회장이야. 윤서는 이해했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정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윤서야, 내가 왜 자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지 궁금하지? 조금요. 솔직히 말할게. 한정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내겐 아들이 둘 있었어. 민재 말고 형이 하나 더 있었지. 이름은 한민수. 과거형이요? 그래. 20년 전에 죽었어. 교통사고였지.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는 자네 나이였어. 25.
착하고 순수한 애였지. 자네처럼 말이야. 그래서 저를 미안해. 자네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자네를 보면 민수가 생각나서 윤서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대리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정우의 눈빛이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수 형이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그래, 매일 그립지.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그의 옆에 섰어요. 그날 밤 윤서는 한정우를 호텔까지 모셨습니다. 한정우는 평소보다 지쳐 보였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게. 몸이 안 좋아서. 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윤서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어요. 강윤서 씨. 돌아보니 한민재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한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서는 뒷걸음질 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돈이 목적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서.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외로운 분이에요. 형을 잃은 후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파고들기 딱 좋은 상태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증명해봐요. 당신이 순수하다는 걸. 어떻게요? 떠나세요. 지금 당장.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민재의 말이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자신도 돈 때문에 한정우 곁에 있는 게 맞았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 없어요. 다음 주까지 결정하세요. 안 그러면요? 당신 과거 다 파헤칠 거예요. 고아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뭐가 나올지 모르죠. 한민재는 비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서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한정우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달랐어요. 윤서는 그들 사이에 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좀 쉬어도 될까요? 왜? 몸이 안 좋나? 아니요. 그냥 생각 정리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 천천히 쉬게. 전화를 끊은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그의 마음 같았어요.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정우 곁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하지만 그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서는 대학교 학생처에서 호출을 받았어요. 강윤서 학생, 장학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네. 왜요? 재단 측에서 통보가 왔어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서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학금은 그의 유일한 학비 지원이었거든요. 그게 끊기면 졸업을 할 수 없었어요. 한민재가 이런 짓을?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재벌가의 힘 앞에서 자신은 너무 작았거든요. 그날 밤 윤서는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로 한정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강윤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나?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윤서야.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어요. 윤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한정우 할아버지는 외로운 분이었고 윤서는 그에게 위로가 됐죠. 하지만 한민재의 등장으로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한정우와 연락을 끊었어요. 장학금이 끊긴 후 그는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편의점 근무는 계속했지만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어요.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도 모자랐습니다. 윤서는 하루 한 끼로 버텼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윤서를 보자마자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윤서 씨 맞죠? 네,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한 소속 변호사입니다. 한정우 회장님의 변호사예요. 윤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니에요. 꼭 만나야 해요. 회장님께서 위독하세요. 네. 윤서는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변호사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장암이에요. 말기래요. 얼마 못 사신대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우가 아프다니. 그것도 말기암이라니. 회장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윤서는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그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서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한정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 달라지나. 어차피 죽을 텐데. 그래도 미안해. 자네한테 폐만 끼쳤구나.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떠나서.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강윤서 때문이지. 한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서가 그를 부축했어요. 윤서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 네, 말씀하세요. 내 유언장 증인이 되죠. 유언장이요? 그래. 변호사가 곧 올 거야. 자네 앞에서 내가 직접 말할게. 윤서는 당황했습니다. 유언장 증인이라니.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한정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한정우는 침대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 한정우는 이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윤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형그룹 회사 주식 중 30%를 강윤서에게 물려준다. 네. 윤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정우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 이건 너무. 나머지 70%는 한민재에게 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윤서가 이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주요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 변호사는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윤서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경영 같은 거 모르는데. 배우면 돼. 자네는 똑똑해. 하지만 한민재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필요해. 강윤서를 견제할 사람이. 한정우는 윤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를 믿어.
자네는 순수하고 정직해. 강윤서는 그렇지 않거든.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정우는 유언장에 서명했어요. 변호사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펜을 건넸어요. 증인 서명 부탁드려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그는 느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병실을 나온 윤서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사 주식 30%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한민재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거든요. 그는 윤서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멈칫했습니다. 한민재가 서 있었거든요. 그는 차갑게 윤서를 노려봤어요. 강윤서,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언장 증인이 됐다며? 그건 정말 끝까지 갈 작정이에요? 한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부탁하셔서.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할아버지예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우리 집안이 당신 때문에 엉망이 됐어요. 한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물러날게요. 유언장도 포기할게요.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한민재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윤서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순 없어요. 회장님께서 이미 공증까지 마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강윤서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믿으셨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윤서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우를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한정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어요. 한정우의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서는 한정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볼게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한민재가 뭐라고 하든 한정우의 뜻을 따르기로 말이죠. 한정우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대형그룹 본사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유명인들까지. 윤서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색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가족도 아닌 것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내일 있어요. 꼭 참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대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민재와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윤서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저 친구가 여기 있어? 한민재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유언장 증인이세요. 참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나 한정우는 대형그룹 회사 주식 중 30%를 강윤서에게, 나머지 70%를 한민재에게 물려준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민재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30%를 저 친구한테? 유 원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 친구는 가족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의 뜻입니다. 한민재는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윤서는 귀를 기울였어요. 강윤서, 우리 아버지를 꼬셨군요. 재산을 노리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왜 유 원장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한민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는 계속 유 원장을 읽었습니다. 단 강윤서는 대형그룹 이사회에 참여해야 하며 주요 결정에 동의권을 갖는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한민재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어요. 윤서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 원장 공개가 끝난 후 윤서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어요. 강윤서 씨. 돌아보니 한민재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30% 주식이 뭐가 대수예요? 저는 70%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당신을 밀어낼 겁니다. 하지만 유 원장의 유 원장? 법적으로 문제없나 따져볼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조종했을 수도 있잖아요.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당신,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재벌가에서 살아남으려면 피를 봐야 해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포기하세요. 지금 당장. 한민재는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윤서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한정우의 유 원장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기사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저 대학생 누구야? 완전 사기꾼 아냐? 재산 노린 것 빤한데 키읔키읔. 고아 출신이래.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거지.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윤서는 대형그룹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윤서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한민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 제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실무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사 여러분,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윤서만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강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재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당황했어요. 저는 잠깐만요. 설명을 다시 들어도 될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도 보셨죠? 회의 내용도 모르는 이사가 과연 적절한지요. 한민재는 비웃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윤서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강 이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기획실 차장 오준혁이라고 합니다. 오준혁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서는 그걸 받아들었어요. 명예회장님께서 생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부탁이요? 당신을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준혁은 조용히 말했어요. 명예회장님은 이미 예상하셨어요. 한민재 회장이 당신을 밀어낼 거라는 걸. 그래서 저를 당신 편으로 만들어 두신 거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명예회장님을 존경했거든요.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윤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정우는 자신이 죽은 후까지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앞으로 제가 이사회 자료를 미리 드릴게요. 공부하세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오준혁은 윤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윤서는 오준혁이 보내준 자료를 읽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였어요.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공부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꼭요.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한민재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몰랐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말이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매일 밤 자료를 읽으며 공부했어요. 오준혁은 그를 도왔습니다. 회계, 마케팅, 경영 전략까지. 윤서는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렸습니다. 처음엔 윤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그는 조금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세요? 한민재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자료를 펼쳤어요. 시장 조사 결과를 보면 경쟁사가 이미 선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입하면 손해가 클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윤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민재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몇몇 이사들이 윤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한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표정을 보며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한민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서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먼저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한 주간지에 윤서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대형그룹 신임 이사 강윤서, 과거 고아원 시절 절도 혐의. 기사는 윤서가 고등학생 때 친구의 지갑을 훔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역시 고아 출신은 믿을 수 없어. 재산 노리고 들어온 게 맞네. 댓글은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윤서는 기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오준혁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송 걸어봤자 시간만 걸려요. 한민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쩔 건가요? 무시할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한민재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한민재는 윤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강 이사, 최근 회사 기밀 유출 건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윤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민재는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당신 이메일 계정에서 경쟁사로 자료가 발송됐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윤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준혁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그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나요? 조작이라고요? 근거가 있어요?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민재는 비웃었습니다. 확인은 무슨? 이미 확실한데. 이사회는 윤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간 이사회 참석 정지였어요. 윤서는 회의실을 나오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윤서는 오준혁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기록을 추적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이메일이 발송된 시간,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 누군가 당신 계정을 몰래 사용한 거네요. 한민재가 시킨 거예요. 틀림없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누군가 회사 내부에서 그의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컴퓨터 접속 기록을 따라가 보니 한민재의 비서실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요. 오준혁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이사회에서 윤서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 이메일은 조작됐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윤서는 접속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민재는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죠? 회장님 비서실에서 제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에요. 그건 오류일 겁니다. 오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한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를 밀어내려고요. 윤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사회는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한민재의 비서 한 명이 접속을 인정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를 받았어요. 비서의 진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민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이사들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세요. 이사회는 조용해졌습니다. 한민재는 윤서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감히. 저는 30% 주식을 가진 이사예요. 제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한민재와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한민재는 회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사회가 그를 완전히 밀어낼 만큼의 표를 얻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입지는 약해졌어요. 윤서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 후 윤서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형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어야 해요. 사회공헌재단이요? 한민재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정우 명예회장님의 뜻이었어요. 고아원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그게 회사에 무슨 도움이 돼요? 기업 이미지가 개선돼요. 그리고 이건 명예회장님의 유지이기도 해요. 윤서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사들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제안 같네요. 저도 찬성입니다. 한민재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재단은 결국 설립됐어요. 재단 이사장은 윤서가 맡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거였어요. 재단 개소식 날 윤서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과 하객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강윤서입니다. 윤서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는 끝까지 말했어요. 이 재단은 고 한정우 명예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명예회장님을 만났고 도움을 받았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순 없어요. 그래서 이 재단이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윤서는 한정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제단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한민재도 무섭고 이사회도 무서웠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윤서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겼고 할 일도 생겼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윤서는 일어났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오준혁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사님. 아니에요. 오 차장님 덕분이죠. 이제 한민재 회장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하지만 윤서의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민재가 그를 찾아왔어요. 강 이사님,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이제 그만 화해하죠.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민재는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인정합니다. 당신은 실력 있는 분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무시했죠. 이제는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고 싶어요.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한민재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한민재는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윤서는 한민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협력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사회도 이를 환영했습니다. 이제 대형 그룹도 안정되겠네요. 두 분이 힘을 합치면 더 성장할 거예요. 윤서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민재와 함께라면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해는 한 달간 지속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한민재는 윤서의 의견을 존중했고 이사회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민재가 자신을 볼 때의 눈빛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오준혁이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회장님이 비밀 회의를 자주 여신다던데요. 비밀 회의요? 네. 몇몇 이사들하고만 따로 만나시는 것 같아요. 윤서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한민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 달 후 윤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준혁이 급히 그를 찾아왔거든요. 이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민재 회장이 당신 주식을 빼돌리려고 해요. 뭐라고요? 오준혁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민재는 윤서 몰래 이사회를 조작하려 했던 거예요. 윤서의 주식을 무효화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에요. 윤서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민재는 처음부터 그를 속인 거였어요. 윤서는 즉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빨리 해주세요. 윤서는 한민재와 정면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어요.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윤서는 한민재를 정면으로 비난했어요. 회장님,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주식을 빼돌리려 했잖아요. 윤서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민재는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사들은 술렁였습니다.
한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 한 거예요. 당신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다고 배신해도 되나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회장님. 당신은 회장 자격이 없어요. 이사회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과반수가 윤서의 편을 들었어요. 한민재는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서는 대형그룹의 새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26살의 나이에 말이죠. 그날 밤 윤서는 다시 한정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서는 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윤서는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윤서는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한 달 후 윤서는 대형 그룹을 재편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투명 경영을 도입했어요. 언론은 그를 기적의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반지하 원룸에 살았습니다. 돈이 많아졌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윤서는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시작했어.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서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윤서의 여정, 정말 파란만장했죠. 처음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그가 한정우 명예회장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죠. 한민재의 끊임없는 방해와 배신, 그리고 주변의 의심과 비난까지. 윤서는 수없이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일어섰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윤서가 한정우 명예회장님을 도운 건 순수한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그를 지켜줬어요. 반대로 한민재는 욕심과 배신으로 가득 찼고 결국 모든 걸 잃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때론 해시태그 전체 내용 요약 500자. 가난한 대학생 윤서는 새벽 골목에서 강패들에게 맞는 노인을 구했습니다. 병원비까지 대신 낸 윤서 앞에 다음 날 벤츠가 나타났죠. 노인은 대형그룹 명예회장 한정우였습니다. 한정우는 윤서에게 주말 비서 일을 제안했고 윤서는 생계를 위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한정우의 아들 한민재가 윤서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는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윤서에게 회사 주식 30%를 물려줬어요. 한민재는 온갖 방법으로 윤서를 밀어냈지만 윤서는 공부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한민재의 배신과 조작을 밝혀낸 윤서는 결국 대표이사가 됐고 한정우의 뜻을 이어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운 선행이 인생을 바꾼 이야기입니다.